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제가 중첩 반복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첩 반복문을 사용을 했을 때 예를 들어 뻘이라고 해서 i라는 변수를 선언을 하신 다음에 in이라고 저희가 반복 횟수를 정하게 됩니다. 간단하게 3이라고 저희가 정의를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저희가 바깥쪽 반복문에 대해서 작성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 저희가 중첩 반복문을 사용할 때는 이 바깥쪽 반복문 안에다가 연속해서 뻘문을 작성을 하면 됩니다. 뻘문이라고 하시고 j라고 하신 다음에 마찬가지로 in range라고 할게요. 자, 이렇게 저희가 안쪽에 작성된 반복문은 반복을 할 때 이렇게 오른쪽으로 반복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바깥쪽 같은 경우엔 아래쪽으로 반복을 진행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안쪽 반복문의 반복 횟수를 간단하게 3이라고 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저희가 3이라고 한 다음에 프린트하고 별이라고 하게 되면은 별이라고 해서 출력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별이 계속해서 아래로 출력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저희가 1차적으로 안쪽에 있는 반복문을 반복을 할 때 출력을 오른쪽으로 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end라는 옵션 값에다가 빈 문자열을 대입을 해줌으로써 이렇게 저희가 출력 방향을 오른쪽으로 바꿔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안쪽 반복문을 반복이 될 때마다 별을 출력을 하는데 별이 출력될 때 계속해서 다음 행으로 출력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계속 오른쪽으로 출력하기 위해서는 AND라고 해서 빈 문자열을 대입을 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상태에서 저희가 3개씩 끊어서 다시 또 출력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저희가 바깥쪽 반복문에서 다음 줄로 넘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프린트, 아무 의미 없는 프린트문을 작성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 의미 없는 프린트문을 작성해서 다시 출력을 하면은 다음과 같이 별이 3 곱하기 3으로 출력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저희가 이렇게 열의 개수를 늘리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 안쪽에 있는 반복문의 반복 횟수를 다음과 같이 5로 제어를 하면은 다음과 같이 열의 개수가 5줄로 출력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행의 개수, 이 행의 개수를 제어를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3을 출력하는 게 아니라 다음과 같이 5로 대입을 함으로써 이렇게 행의 개수를 5개로 늘릴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안쪽 반복문 같은 경우에 이렇게 열을 제어하게 되고요. 열을 순회를 이렇게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바깥쪽 반복문 같은 경우에 행을 이렇게 순차적으로 조회를 하게 됩니다. 자, 저희가 이렇게 별 찍기 문제를 풀었었던 거와 동일하게 엑셀 데이터를 저희가 순회를 할 때 이렇게 행을 조회를 할 때는 이렇게 안쪽 반복문의 코드가 동작되게 되고 그 다음에 행을 하나씩 조회를 하게 될 때는 바깥쪽 반복문에서 순회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셀 함수를 통해서 로우 번호랑 컬럼 번호를 통해서 접근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드렸어요. 자, 그러면 이 방법을 응용해서 중첩 방문문을 통해서 엑셀 데이터를 순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뻘이라고 작성을 해주시고 반복할 변수로 i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range라는 함수를 사용을 해주시고 자, 여기다가 만약에 저희가 5라고 한다면 엑셀 데이터에서 5행까지 출력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 5라고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in이라는 연산자를 사용을 안 했네요. 중간에 in 연산자도 반드시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자, 그 다음에 저희가 바깥쪽 반복문을 작성을 했으니까 안쪽 반복문을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쪽 반복문은 뻘이라고 하시고 마찬가지로 J라고 해보도록 할게요. J라고 하시고 인연산자를 통해서 range 함수의 반복 횟수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만약에 여기 안쪽 반복문을 range 값으로 3을 대입을 하게 된다면 3개의 열에 대해서 순회를 하게 되고, 만약에 저희가 여기다가 5라는 값을 대입을 한다면 저희가 5개의 열을 순회를 하게 됩니다. 근데 저희는 일단 1차적으로 3개의 열만 순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3개의 열만 순회를 하도록 한 다음에 셀에 있는 값을 하나씩 순차적으로 순회를 해야겠죠. 셀이라는 변수를 동일하게 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셀이라고 하신 다음에 셀 값을 접근하기 위해서는 shift라는 변수에다가 점이라고 저희가 접근을 한 다음에 셀이라는 함수를 사용을 해봤었죠. 셀. 자, 여기 이 셀이라는 함수에는 첫 번째로 row라는 인자값을 사용하게 됩니다. 자, row라는 인자값은 row는 행이잖아요. 행. 첫 번째 행, 두 번째 행, 세 번째 행, 네 번째 행, 다섯 번째 행. 제가 이 행을 순회를 할 때 어떤 반복에서 진행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바깥쪽, 네, 맞습니다. 바깥쪽 반복문에서 순회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 바깥쪽 반복문이 반복이 됨에 따라 I 값이 증가되는 것을 저희가 중첩 반복문을 배울 때 관찰을 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로우 값으로 여기 excel이라는 함수에 로우라는 인자 값으로 I 값을 대입을 하면 되겠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이 i라는 값은, 이 range 함수는 i라는 값을 1부터 생성하는 게 아니라 0부터 생성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i 플러스 1이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i 플러스 1. 저희가 그냥 i라고 한다면 이 range 함수에서 어떻게 돼요? 0부터 4까지 만들기 때문에, 근데 로 0이라는 값은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더하기 1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1부터 5까지 행을 순차적으로 로라는 값에다가 대입을 해주게 되겠죠. 자, 이렇게 저희가 로라고 하고 i 값을 대입을 하게 되면 이렇게 순차적으로 하나씩 순회를 하게 되고요. 자, 다음으로는 저희가 컬럼이라는 임자값도 채워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컬럼은 뭐예요? 컬럼은 행이 되겠죠. 행. 첫 번째 행, 두 번째 행, 세 번째 행, 네 번째 행, 다섯 번째 행. 저희가 중첩 반복문에서 이 행을 순회하는 반복문이 어떤 반복문일까요? 안쪽 반복문이 됩니다. 안쪽 반복문. 이 안쪽 반복, 이 행이 오른쪽에 진행됨에 따라서 저희가 중첩 반복문을 배울 때 J 값이 증가하는 것을 관찰을 했습니다. J 값이. 그래서 저희가 한 번 더 볼게요. 여기다가 출력을 할 때 별이 아니라 J 값을 출력을 하면은 이렇게 반복됨에 따라서 J 값이 증가하게 되고, 그 다음에 I 값을 출력을 하면은 반복됨에 따라서 I 값이 증가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여기서 중첩 반복문에서 안쪽 반복문이 반복됨에 따라서 J 값이 이렇게 증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컬럼이라는 임자값으로 J, 근데 J는 아까 i랑 마찬가지로 해당 범위가 0부터 2이기 때문에 더하기 1을 해주면 됩니다. 더하기 1을 해주면 1부터 3으로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더하기 1.
자, 더하기 1이라고 하신 다음에 저희가 각각의 셀을 순차적으로 순회를 하면서 셀이라는 변수에다가 대입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프린트 셀에 있는 값을 확인을 하기 위해서 셀 하시고 밸류 값으로 확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셀 하시고 밸류 값을 확인을 해보시면 다음과 같이 밸류 값이 이렇게 막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타나죠. 그런데 저희가 별짓기를 했던 거랑 마찬가지로 출력되는 방향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아래쪽으로 출력이 되고 있는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저희가 이렇게 별짓기를 했을 때도 출력 방향을 아래쪽이 아니라 오른쪽으로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죠? AND라는 인자값에다가 뭐를 대입한다? 빈 문자열을 대입을 한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 이 프린트문에다가 뭐를 하면 된다? END라고 하시고 빈 문자열을 대입을 하면 된다. 자, 이렇게 빈 AND라는 인자값에다가 빈 문자열을 대입을 하면은 다음과 같이 출력 방향이 위에서 아래로 갔던 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오른쪽으로만 계속 진행이 되니까 구분이 안 가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별짓기를 했을 때도 행이 반복됨에 따라서 아무 의미 없는 프린트물을 찍었던 것처럼 이 안쪽 반복문이 반복됨에 따라서 저희가 아무 의미 없는 프린트문을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작성을 하고 실행을 해주시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행이 반복될 때마다 다음 줄로 넘어가서 출력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저희가 그냥 이렇게 프린트문으로 출력을 하면은 구분이 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쁘게 정렬을 하기 위해서 f스트링 방식으로 저희가 표현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f스트링 방식으로 표현을 하기 위해서 f라고 하시고 양옆에 쌍따옴표를 붙여주신 다음에 셀에 있는 밸류 값을 출력을 하도록 할게요. 저희가 이렇게 f스트링 방식으로 값만 대입을 하면은 아까와 동일한 결과가 나타나잖아요. 근데 저희가 조금 정렬을 시켜주기 위해서 이 value라는 값 오른쪽에다가 위아래 쌍따옴표로 12칸을 확보하고 오른쪽 정렬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른쪽 꺽쇠를 하면 저희가 오른쪽 정렬을 해볼 수가 있겠죠. 오른쪽 꺽쇠한 다음에 몇 칸을 확보를 하면 좋을까요? 10칸을 일단 한번 확보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저희가 10칸을 확보하고 그 공간에 오른쪽 정렬을 시켜보면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이쁘게 항목 이름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학번 그리고 학생 이름 그래갖고 바뀌었네요. 제가 엑셀 파일을 조금 순서를 바꿨는데 실습을 하다가 혼자서 네. 나중에 이제 다른 실습을 할 때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자, 여기에 이름에는 이름이 나타나고 있고 학과에는 학과 정보가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도 제어를 했듯이 만약에 더 많은 학생 정보를 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저희가 여기다가 5가 아니라 예를 들어 10명의 학생 정보를 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여기다 10이라고 하면 되겠죠. 10이라고 하는데 일단 첫 번째 줄에는 항목 이름이 나니까 1을 하나 더 더할게요. 11이라고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11이라고 하고 실행을 시켜보니까 다음과 같이 아까는 분명히 5명에 대한 학생 정보가 나타났는데 저희가 12라고 하고 실행을 하니까 반복 횟수가 11번으로 늘어남에 따라서 10명의 학생 정보가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저희가 열을 증가시켜 줌으로써 바깥쪽 반복문의 횟수를 증가시켜 줌으로써 더 많은 학생 정보를 볼 수 있다. 그럼 요번에 만약에 안쪽 반복문을 증가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 나타나는 지금은 이름까지 3개 열만 출력이 되는데 만약에 저희가 5라고 한다면 학년까지 나타나겠죠. 그래서 저희가 이 반쪽에 있는 반복문의 반복 횟수를 5라고 수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5라고 수정을 하고 실행을 해보니까 저는 지금 너무 데이터량이 많은데 이렇게 더 많은 컬럼의 내용, 더 많은 항목의 내용이 이렇게 출력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엑셀에 있는 데이터들을 값을 순회를 할 때 안쪽 반복문에 있는 반복 횟수를 제어하면은 열에 대한 순회, 그 다음에 바깥쪽에 있는 반복문의 횟수를 제어하면 이제 행에 몇 번째 행까지 출력할지에 대해서 제어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 전체 데이터를 한번 뽑아내도록 해볼게요. 자, 전체 데이터를 보면은 최대 열의 길이가 7개이고, 그 다음에 최대 행의 크기가 51이잖아요. 그래서 그렇다고 저희가 51과 7을 직접 대입하면은 조금 깔끔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아까 위에서 확인을 했을 때 해당 시트의 최대 크기, 최대 행의 개수, 그 다음에 최대 컬럼의 개수를 확인을 해봤잖아요. 이 값을 대입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이 값을 어디다 대입을 한다? max로우 값은 저희가 바깥쪽 반복문에 대입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이렇게 max로우 값을 확인을 했을 때 51이라는 값이 나타났잖아요. 51이라는 값이 나타났었고 그 다음에 지금 엑셀 파일에서도 51번째 행까지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이 바깥쪽 반복 횟수의 값을 수정을 하면은 그 반복 횟수만큼 출력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으니까 여기에 있는 반복 횟수를 시트라는 변수에 있는 x 로 값이라고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저희가 이렇게 maxrow라고 하고 실행을 해보면 다음과 같이 전체 학생 정보 51명의 학생 정도가 이렇게 출력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마지막 학생이 정승은이라는 학생이네요. 네, 마찬가지로 저희가 마지막 학생 정승은 학생까지 출력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정수는 학생까지 출력을 한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저희가 맥스 컬럼을 활용해서 열의 반복 횟수를 제어를 해볼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저희가 안쪽 반복문에 열의 반복 횟수를 제어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안쪽 반복문의 레인지에 있는 인자값으로 5가 아니라 뭐를 대입을 하면 된다? 시트라는 변수에 있는 어떤 값? 맥스 컬럼 값. 이 맥스 컬럼 값을 대입을 하면 된다. 이 맥스 컬럼 값은 무슨 값을
도출을 해낸다. 7이라는 값을 출력을 한다. 7이라는 값은 해당 엑셀 파일의 열의 개수이다. 그래서 저희가 시트 하시고 X 컬럼이라고 하신 다음에 실행을 시키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전체 학생 정보가 이렇게 출력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저희가 이렇게 학생 정보를 출력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출력만 해서는 분석이 안 되잖아요. 저희가 이런 데이터들을 딕셔너리랑 배열을 통해서 저장을 한 다음에 원하는 결과를 분석을 한다든지 뭐 덧셈을 한다든지 평균을 낸다든지 하는 실습을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실습을 하기 전에 저희가 딕셔너리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해당 파일은 이 학생 엑셀 파일 다루기, 해당 주피터 파일은 그대로 유지를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새로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저희가 딕셔너리 추가 실습을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자, 플러스 버튼을 누르시고 새로운 파이썬 3 누르신 다음에 해당 파일 이름 바꾸셔도 되고, 요번에 배울 내용은 리스트 딕셔너리, 리스트 안에 들어있는 딕셔너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복합적으로 사용을 하면은 한 번씩 이렇게 실습을 하는 게 좋습니다. 이게 다루는 게 조금 까다로워지게 되거든요. 중첩을 하면 할수록. 그래서 같이 실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요번에 student1이라는 변수에다가 저희가 학생 정보를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조금 입력할 게 조금 많은데요. 자, student1에는 저희가 딕셔너리를 정의를 하게 되는데 첫 번째 키값으로 name이라는 키값을 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name이란 키의 밸류 값으로 저희가 자신의 이름, 예를 들어 저는 김태준이기 때문에 김태준을 대입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 두 번째 키 값으로 저희가 age라는 키를 정의를 해주시고 자신의 나이를 값으로 대입을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name이란 키 값으로는 자신의 이름이라는 밸류 값을, 그다음 age라는 키에는 자신의 나이를 밸류 값으로 지정을 해주시면 대응을 시켜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주소도 한번 추가를 해볼 수도 있겠죠. 어드레스. 어드레스라고 해서 자신이 살고 있는 동네, 대전라고 저희가 정의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스튜던트 1에 대해서 정의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스튜던트 3까지 정의를 할 건데 매번 이렇게 작성하기 어려우니까 해당 내용을 그대로 복사를 해주시고 다음 줄에 붙여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줄을 컨트롤 C로 복사를 해주시고 다음 줄에 컨트롤 V로 붙여놓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학생 정보. 두 번째 학생 정보이니까 저희가 st1이라는 변수에 저장하기보다 st2라는 변수에 저장을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st2라는 변수에다가 저희가 홍길동이라는 학생 정보를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st2의 학생의 이름은 홍길동이고, 그리고 해당 학생의 나이는 20살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드레스는 서울로 지정을 하도록 할게요. 스튜던트 2의 이름은 홍길동, 그리고 나이는 20살, 그리고 주소는 서울이라고 저희가 입력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스튜던트 3에 대해서 정의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스튜던트 3의 학생 정보의 이름은 이순신이라고 하고, 나이는 28살. 그 다음에 어드레스는 부산. 이런 식으로 저희가 학생 정보를 이렇게 나열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 학생의 이름은 김태준, 나이는 33살, 어드레스는 대전이 되고요. 두 번째 스튜던트 2의 학생의 이름은 홍길동, 나이는 20살, 그 다음에 어드레스는 서울이 될 것 같네요. 마지막에 스튜던트 3의 학생 이름은 이순신, 나이는 28살, 주소는 부산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여기다가 스튜던트스라는 배열을 저희가 이렇게 선언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이 스튜던트스라는 배열에는 해당 정보들이 저장이 될 것 같아요. 스튜던트스라는 배열을 선언을 해주시고, 저희가 저번 시간에 리스트에다가 원하는 값을 추가를 할 때 어떤 함수를 사용을 했었나요? 네, append라는 함수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스튜던트스라는 리스트 변수에다가 이 각각의 학생 정보를 추가하기 위해서 append라는 함수를 사용하게 됩니다. append 함수를 통해서 저희가 첫 번째 학생의 정보는 st1에 들어가 있죠. 자, 저희가 스튜던트라는 리스트 변수에 첫 번째 학생 정보를 append 함수를 통해서 추가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두 번째 학생도 추가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죄송합니다. 오타를 하나 됐네요. 스튜던트스라는 리스트 변수에 두 번째 학생 append 함수를 통해서 st2라는 학생을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ppend 함수를 통해서 두 번째 학생 추가를 했고요. 자, 마지막으로 저희가 스튜던트라는 리스트 변수에다가 마지막 방식 st3 세 번째 학생을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 스튜던트스라는 리스트 변수에는 어떠한 값들이 저장이 되어 있죠? 첫 번째 딕셔너리 학생 정보, 두 번째 딕셔너리 학생 정보, 그 다음에 세 번째 딕셔너리 학생 정보가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프린트라고 하고 스튜던트스라는 리스트 변수를 이렇게 출력을 해주시면
다음과 같이 리스트 변수에 딕셔너리 3개에 대한 정보가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조금 저희가 볼 때, 좀 엑셀 파일도 학번, 학과 이름, 입학년도, 학년, 성별, 성적이 있는데, 이거를 저희가 딕셔너리로 정의를 하고, 각각의 학생 정보를 딕셔너리에다가 리스트에 담으면은 조금 저희가 제어하기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저희가 각각의 학생 정보를 딕셔너리로 정의를 해주시고 키와 밸류로 정의를 했죠. name이란 키에 대응되는 밸류로 자신의 이름, age라는 키에 대응되는 밸류로 자신의 나이, 어드레스라는 키에 대응되는 밸류로 자신의 주소를 대입을 했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뻘문을 통해서 이 리스트 변수를 순회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뻘이라고 하신 다음에 위에 있는 프린트문을 지우도록 할게요. 뻘이라고 하신 다음에 저희가 리스트 변수를 순회하기 위해서 반복자 변수 i를 지정을 해주시고 in이라는 연산자를 통해서 반복되는 객체의 값을 꺼내도록 할게요. range라고 하신 다음에 저희가 3이라고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3개의 값을 추가를 했기 때문에 3이라고 하셔도 되고 name이라고 해서 students라고 하셔도 되고 간단하게 3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기본적으로 리스트 변수에 접근을 할 때 어떻게 했나요? 저희가 students라는 리스트 변수가 있을 때 저희가 리스트 변수에 있는 값을 순차적으로 조회를 하고자 할 때 대괄호 안에다가 인덱스 번호를 대입을 했습니다. 인덱스 번호는 지금 i라는 변수에 순차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i라고 저희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저희가 이 스튜던트 대괄호 i는 뭐가 될까요? 만약에 스튜던트 대괄호 0이 들어오면 첫 번째 학생, 1이 들어오면 두 번째 학생, 2가 들어오면 세 번째 학생이 되겠죠. 그럼 얘는 전체적으로 뭐가 돼요? 스튜던트가 되겠죠. 저희가 얘 하나를 꺼낼 때마다 꺼내진 애를 저희가 스튜던트라고 정의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얘는 스튜던트이면서 뭐다? 스튜던트이면서 키밸류를 저장할 수 있는 딕셔너리이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스튜던트에 있는 타입을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스튜던트를 하나씩 꺼내서 스튜던트라는 변수에 대입을 한 다음에 해당 변수의 타입을 확인을 해보니까 어떻게 나오나요? 딕셔너리라고 나오네요. 딕셔너리가 어떤 딕셔너리일까요? 저희가 스튜던트 1, 2, 3에다가 정의한 해당 각각의 딕셔너리에 대해서 하나씩 꺼내서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스튜던트 1에 있는 딕셔너리, 두 번째는 스튜던트 2에 있는 딕셔너리, 세 번째는 스튜던트 3에 있는 딕셔너리가 될 것 같아요. 그 타입을 빼서 한번 다시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타입을 빼서 다시 출력을 하면은 다음과 같이 각각의 학생 정보가 이렇게 순차적으로 나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반복이 진행됨에 따라 스튜던트스 대괄호 인덱스를 통해서 스튜던트 딕셔너리를 꺼내게 되고 해당 딕셔너리를 이렇게 프린트 함수를 통해서 출력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만약에 여기서 한 번 더 들어가서 만약에 여기에 있는 딕셔너리에 있는 특정 키값을 조회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저희가 딕셔너리를 배울 때 원하는 값을 참조하기 위해서 대괄호 안에다가 뭐를 대입을 한다? 인덱스 값이 아니라 키 값을 대입을 한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이름을 가지고 오고 싶다라고 한다면 name이란 키 값을 통해서 저희가 값을 배울 수 있습니다. 저희가 아까도 이제 딕셔너리 개념을 배울 때
값을 가지고 올 때 예를 들어 name이라는 키에 있는 밸류 값을 갖고 오고 싶다라고 한다면 해당 딕셔너리에 있는 키 값을 대괄호 안에다가 대입을 해주면 해당 값 홍길동이 나온다고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저희가 스튜던트는 딕셔너리이고 딕셔너리에 있는 값들 중에서 키 값들 중에서 name이라는 키에 있는 밸류를 가지고 오기 위해서 대괄호 안에다가 키 값을 이렇게 대입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저희가 대입을 하고 실행을 해주시면 이름만 이렇게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이름이 아니라 나이 값을 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age라고 하면 되겠죠. age라고 하면은 이렇게 나이 값이 순차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저희가 대입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그래서 저희가 age라는 변수에 student라고 하시고 age라고 한다면 이 student란 딕셔너리에서 키값, age란 키값에 있는 밸류를 age라는 변수에 대입을 할 수가 있겠죠. 네, 이름 같은 경우에 name이란 변수에다가 student라고 하고 저희가 키값으로 name이라고 가지고 오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name이라는 변수에는 문자열, 저희가 name이란 키값으로 정의한 문자열 name이 여기에 대입이 되게 되고 age는 숫자값, int 값이 순차적으로 age라는 변수에 적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print age라고 하면은 나이 값만 이렇게 출력이 되고 print name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이름값만 출력이 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2차원 반복문 아니면 이렇게 저희가 지금 학생 정보를 조회를 할 때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짜게 돼요. 이런 식으로 학생 한 명 한 명을 데이터를 이렇게 짜게 되고 이 짠 정보를 특정 리스트 변수에 하나씩 어펜드를 통해서 추가를 하게 됩니다. 추가를 하면은 저희가 2차원 반복문을 사용해서 순회를 했던 게 그럼 이렇게 1차원 그러니까 그냥 반복문을 사용해 가지고 원하는 값들을 가지고 올 수 있게 됩니다. 자, 여기서 조금 이제 좀 자주 나오는 문법이 또 있는데요. 자, 여기다가 저희가 스튜던트라고 해서 키값을 가지고 왔는데 스튜던트스 s가 붙었어요. 문자열이죠. 스튜던트스라고 하면 문자열이 되잖아요. 자, 이렇게 문자열이라고 리스트 변수가 되잖아요. 스튜던트스라고 하면 리스트 변수가 됩니다. 자, 저희가 리스트 변수의 값을 접근하기 위해서 대괄호 안에다가 인덱스 값을 대입을 했습니다. 지금 인덱스 값으로 뭐를 사용하고 있었죠? i 값을 사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i라고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스튜던트스라고 해서 대괄호 사이에 인덱스 값을 적용을 하게 되면 이거 자체가 뭐가 된다? 하나의 딕셔너리, 스튜던트의 딕셔너리가 된다. 자, 이렇게 순차적으로 딕셔너리가 이 한 코드가 하나의 딕셔너리가 되게 되고 해당 딕셔너리가 순회됨에 따라서 특정 키값에 접근하고 싶으면 다시 대괄호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튜던트라는 딕셔너리에 이름만 출력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저희가 대괄호를 한 번 더 작성해서 키값에 접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스튜던트스라는 리스트 변수가 있고 해당 리스트 변수에 있는 값을 순회하기 위해서 대괄호 안에다가 인덱스를 대입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저장한 값이 딕셔너리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대괄호 안에다가 인덱스로 접근하게 되면 해당 값은 이 전체 해당 값은 뭐가 된다? 딕셔너리가 되게 된다. 얘는 딕셔너리예요. 이 딕셔너리에서 한 번 더 접근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키값으로. 대괄호 사이에다가 키값을 대입을 함으로써 저희가 이렇게 접근을 했듯이 이렇게 접근을 한 겁니다. 사실 같잖아요. 자, 이 스튜던트에 지금 딕셔너리가 있잖아요. 근데 얘가 지금 리스트 변수에다가 인덱스 값을 적용을 했어요. 얘가 지금 이 값을 스튜던트라는 변수에 대입을 했기 때문에 얘도 결국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네임도 마찬가지로 스튜던트스라고 해서 인덱스 값으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생각보다 이런 식의 대괄호를 중첩해가지고 값에 접근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조금 자료 구조가 중첩되게 되면은 대괄호를 통해서 접근하고 그 다음 뎁스로 또 접근하고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실행을 해주시면 이렇게 이름만 출력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좀 더 하나하나 조금 직접 인덱스 값으로 접근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스튜던트스라는 리스트 변수에 저희가 두 번째 값, 지금 두 번째 값으로 스튜던트2라는 값을 대입을 했잖아요. 스튜던트2에는 이렇게 딕셔너리 정보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다가 스튜던트 두 번째 값에 접근하기 위해서 1번 인덱스 값을 이렇게 대입을 하면 됩니다. 자, 이거 자체가 뭐가 된다? ST2와 같다. ST2. 두 번째 저희가 어펜드를 했기 때문에 ST2와 같다. ST2에 있는 딕셔너리에 있는 키값으로 저희가 만약에 네임 값을 접근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네임이라고 해서 접근을 하면 된다. 자, 이렇게 하시면은 저희가 두 번째 학생, 이 두 번째 학생이 있는 네임, 홍길동이 다음과 같이 출력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세 번째 학생을 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여기다가 1이 아니라 2라고 해서 세 번째 학생에 있는 네임값이라고 해서 접근을 해서 출력을 하면 이순신이라고 나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 다른 파이썬 코드를 보면은 이러한 문법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이제 AI로 코드를 작성해달라고 하면 이런 식의 문법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러한 문법들이 생겨나게 되는 이유가 저희가 뭐 리스트 안에 딕셔너리를 넣었다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반대로 딕셔너리 안에 리스트를 넣었다라고 할 때 이런 식으로 대괄호를 중첩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자료 구조에 맞는 접근 방법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원하는 값에 접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에 age라고 하면 age 값이 나타나겠죠. 자, 이제 연습 문제 제가 이 리스트 딕셔너리 문제가 좀 중요하다 보니까 따로 문제로 몇 개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 1번 문제 같이 하나 풀어보고 오늘 수업은 마치도록 할게요. 1번 문제 말고 2번 문제만 풀고 오늘 수업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스튜던트스라고 동일하네요. 동일하게 name과 score라는 값으로 한번 선언을 해달라고 되어 있네요. 스튜던트스라는 리스트 변수에다가 이렇게 리스트를 정의를 하는데 정의함과 동시에 이렇게 딕셔너리를 2개를 추가를 해달라고 되어 있어요. 저희가 아까 위와 같이 먼저 딕셔너리를 만들고 그 다음에 리스트 변수를 통해서 어펜드를 할 수도 있지만 저희가 바로 이 리스트 변수를 정의할 때 동시에 딕셔너리를 같이 정의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첫 번째 딕셔너리의 정보로 키값으로 name이란 키값을 가지고 있고요. name이란 키에 있는 값으로 이 영희라는 값이 대응이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키값으로 score라는 키가 있고요. score라는 키에 대응되게 85라는 값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첫 번째 딕셔너리를 생성하자마자 리스트 변수에 같이 추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저희가 이 리스트 변수에서 값을 이제 연속적으로 추가를 하고자 할 때 쉼표로 저희가 추가를 했잖아요. 예를 들어 5, 3, 4라고 했을 때 쉼표로 했듯이 여기도 마찬가지로 다음 딕셔너리 생성하기 위해 쉼표를 쓰신 다음에 이렇게 딕셔너리를 정의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그대로 복사하고 붙여놓도록 할게요. 마찬가지로 두 번째 학생의 이름은 박민수. 그 다음에 점수는 92점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렇게 저희가 두 번째 딕셔너리를 정의를 하고 리스트 변수에 추가를 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정의를 했으면 정의를 하고 첫 번째 학생의 딕셔너리를 출력을 해달라고 되어 있으니까 저희가 print라고 하신 다음에 students라고 하시고 저희가 배열 리스트 변수에다가 원하는 값에 접근하기 위해 인덱스 번호 첫 번째 값이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1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1에서 1을 뺀 0, 인덱스 번호 0이라고 해서 다음과 같이 첫 번째 학생 정보를 나타내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제가 철자를 하나 틀렸네요. 이렇게 첫 번째 학생 스튜던트 0이라고 접근해서 출력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해당 엑셀 파일에서 학생 정보를 키와 밸류로 다 묶고 리스트 변수로 묶은 다음에 원하는 성적에 대해서 합산을 한다든지 아니면
입학연도가 제일 낮은 학생 정보를 뽑아낸다든지 하는 실습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할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